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썰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 편지 하나가 도착하게 되었네요. 그럼 바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9월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인생을 아주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 나이에 제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럼 말이 길어지기 전에 지체 없이 바로 제 사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현재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죠. 남편과는 성격도 꽤 잘 맞는 편이고 각자 벌이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멀쩡한 집도 문제 하나씩은 안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도 결혼 후 걱정거리를 하나 안고 있었죠. 그건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듯 했죠. 그래서인지 결혼 전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옛날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남편에게 착 달라붙어 등골 빨아먹는 사람으로만 보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볼 때마다 험한 말을 종종 내뱉기도 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약속이 있어 서울에 오셨다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업체에서 받아놓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한심한 듯 바라보시는 거예요. 에휴, 네 남편은 밖에 나가 돈 번다고 정신없는데 대체 너는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냐? 이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다. 남편 등골이나 빨아먹고 사는 주제에 집안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여기 앉아서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집에 편히 앉아서 컴퓨터나 몇 번 만져대는 게 어떻게 일하는 거냐? 그리고 그거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를 떨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식당 나가 설거지라도 해라.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온갖 험한 말을 내뱉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데 큰 소리 내봐야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서 웃어넘겼죠. 그러나 제가 좋게 넘어가려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사촌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죠. 그저 다음날 함께 이동해야 하니까 몇 시쯤 출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결혼식은 재한이랑만 갈 거니까 굳이 너는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있어라. 내 말 잘 알아들은 걸로 알고 전화 끊는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통보를 해버리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황당함에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남편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말고 나가와 무슨 전화를 그런 식으로 끊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미리 얘기가 된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줬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인 듯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시어머니에게 나서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윤지한테 내일 결혼식 오지 말라는 이야기 했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사촌 결혼식에 빼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희가 결혼식을 친지들만 모시고 작게 한다고 하더라고. 결혼식을 작게 한다는데 사람들 우르르 몰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식구들만 갈 생각에 오지 말라고 한 거야.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윤지도 우리 식구잖아. 어떻게 며느리를 남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 식구도 식구 나름이지 이놈아.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애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네 등골만 빼먹고 있는 애를 뭐하러 데리고 가? 분명 결혼식 가면 식구들 미주알 고주알 물어볼 텐데 내 얼굴에 먹칠할 일 있니?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같이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식구로 인정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에게 본인 얼굴에 먹칠하기 싫다면서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우겨댔어요. 그 이야기에 남편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면서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나서서 결혼식을 가지 않겠다며 통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전화는 끊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인지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했죠. 저도 가족인데 사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안 가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냐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지 무시하고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족으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제가 사촌 결혼식에 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만약 제가 같이 간다고 나선다 해도 시어머니는 식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저에게 험한 말을 퍼부을 테고 또 결혼식에 가서도 제 편은 없으니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게 뻔했거든요. 이럴 바에야 그냥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었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친정 식구들도 아닌데 뒤에서 막말 조금 듣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냥 손가락질 조금 받고 말 테니까 혼자 다녀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결국 남편은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저를 빼놓은 채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웬만하면 시댁일에 참석하지 않았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시댁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남편 홀로 보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며 지난번 일로 언제까지 쪼잔하게 굴 거냐고 펄쩍 뛰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편을 들어주며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나 도련님이나 뭐라고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쯤 남편이 한참 동안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도련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보, 2주에 잠시 엄마 집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지난번 일로 웬만하면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번만 같이 갔다 오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인데?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나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 반기는 사람도 없고 남 취급만 하는데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그게 이번에 재원이가 결혼한다네. 그래서 예비지수 씨 데리고 집에 인사 온대. 새 식구가 들어오는 건데 당신도 얼굴은 보고 인사해야 하잖아. 이번만 같이 가자. 남편은 제 앞에서 쩔쩔매며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니 한 번만 같이 시댁에 가달라는 이야기를 했죠. 혹시나 제가 싫다고 할까봐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솔직히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었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고 새 식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나 예비동서가 인사 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아무래도 날이 날인 만큼 저와 남편은 아침 일찍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대문 밖에 마중 나와 있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냐고, 대체 누가 오라고 했냐며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를 내셨죠. 당연히 저는 남편과 미리 얘기가 된 줄 알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난리를 치시니 무척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몇 시간을 달려 시댁으로 찾아갔고 곧 예비동서가 올 텐데
어떻게 다시 가자는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집으로 가자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들 테고 택시 하나 잡기 힘든 시골에서 혼자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죠. 결국 저는 어차피 예비동서와 인사도 해야 하니 그날 하루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간에 듣지도 않고 남편과 시댁 안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뒤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면서 당장 나가라며 대문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나랑 결혼식 가서 얘기했던 거 잊었어? 자꾸 이러면 나 그냥 이 사람 데리고 집에 가버린다. 정말 그걸 원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당황한 듯 싶었죠. 결국 남편 덕분에 시끌벅적했던 시댁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기가 한풀 꺾여서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 맞이를 하면서 생겨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국간장이 떨어졌다면서 남편에게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처음에 남편은 읍내까지 나가기 귀찮기도 하고 2시간 후면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도착할 텐데 국간장 사와서 요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냐며 그냥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님 맞이하는데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꾸 우게 됐죠. 결국 시어머니 재촉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왕복 1시간 걸리는 읍내로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돌변하더라고요. 음식을 하고 있는 제 손을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뒷마당에 끌고 나갔죠. 그리고는 본인이 아침에 손님 맞이한다고 김치를 담그느라 설거지가 많이 쌓였다면서 저에게 얼른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김치 담근 설거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부터 자꾸 밖에 돌아다니더니 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설거지거리 만드신 거죠? 아니,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니? 그리고 급 떨어지는 며느리면 알아서 눈치껏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듣자 하니 네 동서는 사업으로 돈 엄청 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급 떨어지는 너는 동서 오면 아는 척하지 말고 여기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예비 동서에 비해 급이 떨어진다고 절대 시댁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남편도 곧 심부름 마친 후 집에 돌아올 테고 예비 동서가 식구로 들어오게 되면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승리의 미소는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구하는 대로 설거지를 하는 척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웃으면서 시댁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약 30분 정도가 흘렀을 때쯤 조용하던 시댁 앞마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저는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집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나서지 않았죠.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핑계를 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 뒷마당 수도가 주변에 대충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약 30분이 더 흘렀을 즈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죠. 그러자 차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밖으로 나오더니 남편을 붙잡고 급하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전하, 지금 내 제수시대 싸러 와 있다. 차가 예상보다 덜 막혀서 일찍 왔다더라. 그리고 첫째는 내가 이웃들한테 음식 좀 나눠주려고 심부름 보냈어.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음식 나눠주면 복 온다고 해서 좀 많이 했거든. 그래?
이 동네 사람들 한두 명 아닌데 음식 나눠주려면 끝나고 나중에 다 같이 하지. 왜 벌써 심부름을 시켰어? 그리고 재수씨 도착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음식은 뜨뜻할 때 나눠주는 게 좋잖냐. 그래서 먼저 갔다 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전화는 무슨, 애도 아닌데 금방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고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마치 저들으라는 듯 심부름 시켰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술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기가 막혔지만 일단 나중을 위해 참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약 3분 정도 있다가 일부러 앞치마도 벗어둔 채 호스를 틀어 제 옷에 물을 묻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일부러 시댁문을 벌컥 열고 시어머니를 향해 뒷마당에 있는 설거지 다 했다고 얘기하며 들어갔어요. 그러자 거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처참한 모습에 남편은 놀라서 다가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놀아보더니 어떻게든 치미를 떼서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설거지라니?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밖에 있던 설거지는 내가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니까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더니 어찌됐건 고생 많았네. 시어머니는 나중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나서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말을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쯤 예비동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혹시나 예비동서가 도련님과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안절부절 못했죠. 그러나 예비동서는 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형님이 되실 윤지 언니 맞으시죠? 저 혜빈이에요.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연도 날리고 언덕 위에서 뛰어놀기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 안 나시죠? 네? 그게 무슨 저희 둘이 아는 사이라고요? 저는 그쪽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를 못 알아보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워낙 어릴 때니까요. 그런데 저 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따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제 형님이 되실 분이었을 줄이야. 저희가 인연인가 봐요. 예비동서가 저를 잘한다고 정말 만나고 싶었다며 반갑게 인사를 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 벙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에 재차 우리 두 사람이 정말 아는 사이였냐고 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를 찾아다닌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비동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와 예비동서는 7, 8살까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것이 맞았고 아버지끼리는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나왔을 즈음부터 고향에 터를 잡아 살고 계셨고 예비동서는 4살쯤 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예비동선의 어머니는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폭삭망해 도망치듯이 아버지 고향으로 왔던 터라 집 보증금 할 돈도 없어서 전전긍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예비동선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셨고 사정을 듣고 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했어요. 고향에 가지고 계셨던 비어있는 집 하나를 월세까지 낮추어서 내주셨고 추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고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갚으라며 돈을 조금 쥐어주셨다고 했죠. 덕분에 예비동선의 가족들은 저희 아버지 도움으로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계기로 몇 년간 저희 식구들과는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 가족과의 인연은 굉장히 짧았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8살쯤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엄마는 친정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재산을 정리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1, 2년 정도 간간히 연락을 유지하며 안부를 묻다가 번호가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예비동서는 저를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 인연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1년 전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희 식구들에게 도움받았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동서의 아버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만약 나중에라도 저를 만나게 되면 본인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예비동서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예비동서는 사업을 시작해서 바쁜 와중에도 저를 찾아내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야 겨우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과 인연이 되려고 했던 것인지 형님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동서는 오늘 시댁에 찾아와 인사를 드린 후 저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저와 동서지간으로 또 친자매처럼 지낼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렜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인사를 왔는데 제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이 있어서 못 왔나 보다 생각하며 애써 실망감을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뒤늦게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서는 뒷마당에서 인사도 못한 채 숨죽여 설거지나 하고 있었다니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도련님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살짝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실망을 했다는 말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큰일 났다 싶었는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급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안간힘을 썼어요. 얘는 내가 언제 첫째를 노려봤다고 그래. 혜빈아, 그건 오해야. 어쩌다 보니 상황이 꼬이긴 했는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첫째야, 뭐하니? 얼른 아니라고 얘기 좀 해다오.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못 믿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사랑 때문에 제 미래 망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저 재원 씨랑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예비동서는 단번에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그 자리에서 곧장 도련님과 파혼을 하겠다며 선언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본인 사업이 잘 나가니 어하둥둥하겠지만 만약 문제라도 생긴다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 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로 못 들어오겠다고 했죠. 그러자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예비동서를 설득해 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동서는 제 번호를 알고 있으니 따로 연락을 하겠다면서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먼저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집을 나와버렸죠. 덕분에 저는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비동서와 따로 만나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또 예비동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울의 작은 빌라 건물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한 것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거절을 했죠. 하지만 예비동서는 이 빚을 갚지 않은 채로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본인이 크게 혼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더니 끝까지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예비동서로부터 그 건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월세 세입자들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동서와는 자주 연락하면서 친자매처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예비동서를 만나고 온 뒤 며칠이 지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예비동서의 파혼 통보에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이미 크게 실망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두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집에서 내쫓아 버렸죠. 하지만 두 사람은 도저히 예비동서가 포기 안 되는 듯 했어요.
며칠 내내 제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면서 한 번만 도와주면 떠받들어 모시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두 사람이 얄미워서라도 도와주기 싫었고, 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비동서가 마음을 바꿀 일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 발등 본인이 찍어놓고 왜 저에게 와서 그러냐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그제서야 수긍을 한 것인지 조용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비동서와 자주 만나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마침 서로 살고 있는 집도 거리가 가까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서로의 집에 놀러 가면서 얼굴도 자주 보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의 어머니는 살아계신 상황이니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곧바로 찾아뵙고 그간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저희 엄마와 예비동서의 어머니가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두 분이 따로 만나 친구처럼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비동서를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보려고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아버지 두 분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실 테고, 저희 두 사람도 막상 만나보니 친자매처럼 너무 잘 맞았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어릴 때 친자매처럼 자랐으니 이 정도면 하늘이 정해준 인연 아니겠어요?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조만간 두 분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도 찾아뵙고 어머니들과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희 둘 사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좋은 인연인 것 같다며 응원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네요. 여러분들도 저희 인연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남은 9월도 더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청자님들, 오늘도 썰방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금방 새로운 사연 편지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썰방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